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구정 때 손목이 아파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진료비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항목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보험금은 잘 나왔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험금 청구할 때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진단서가 있어요. 진단서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병명이 나와야 되고요. 질병명. 그 다음에 질병 코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수술을 하셨을 때는 여기 어떤 수술을 했는지 수술명이 나와야 되고요. 수술명. 그 다음에 입원을 했으면 입원 일수, 그리고 통원은 며칠을 했는지 통원 일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단서를 청구할 때 이런 것들이 꼭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발행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손 청구를 할 때는 실손은 병원비를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 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어야 되고요. 카드 전표는 안 돼요. 카드 영수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료 차트.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암이나 또는 뇌졸중,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중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청구를 할 때는 별도로 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청구를 할 때는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때 반드시 최종 진단에 체크가 되어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 암 진단비 청구해 주세요 라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데 거기 위에 임상정 추정에 체크를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진단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 차트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퇴원하시거나 또는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시거나 하셨을 때 네 가지 서류를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나중에 번거롭게 병원에 또다시 가셔야 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항목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제가 손목이 아파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쳐서가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해당이 안 되시고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종합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암보험이니까 저는 암은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손보험 가입 내용인데요. 저는 2020년도에 가입을 해서 3세대 실손에 해당이 되거든요. 요즘은 3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판매하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3세대인지 4세대인지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용이 다르니까 내가 몇 년도에 가입을 한 실손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담당 설계사에게 나는 어떤 보장을 받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3세대 실손이니까 여기 보시면 입원 의료비 중에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은 90%,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은 80%를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통원비도 마찬가지 이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25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2017년도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들은 이렇게 3대 비급여 치료비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요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거는 70%가 보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실손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못 받은 건 없는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뒤에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제가 좀 지루하더라도 꼼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하고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요 급여 항목은 공단 부담금,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돈이니까 내가 내는 돈은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 내가 낸 돈.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은 전액 내가 내는 거니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병원비만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총 병원비 850만 원 중에 내가 낸 돈은 38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실손보험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빠짐없이 잘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비급여 항목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비급여 항목 중에 제가 아까 3대 비급여 항목이 있다 그랬죠? 요 3대 비급여 항목에 MRI,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 그 다음에 도수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는 도수치료는 하지 않았고, MRI하고 비급여 주사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MRI 치료비가 55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급여 주사료가 62,200원이 들었어요. 요거는 각각 70%를 보상을 받는데 55만 원에 곱하기 70%를 하니까 38만 5천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62,200원은 30%하고 2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건데 여기서는 2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2만 원을 뺀 42,200원을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체 비급여 치료 284만 5천 284만 5,840원 중에 여기 55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62,2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223만 3,640원이어서 여기에서 80%를 보상을 받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 178만 6,912원이 지급돼야 돼요. 그리고 급여 항목을 보면 전체 급여 항목 전체 999만 549원에서 전액 본인 부담금 3만 547원을 더하면 100,030,5056 중에 90%를 보상을 받는 거니까 92만 7,050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이 요 비급여 항목이랑 급여 항목을 합산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제가 받아야 되는 돈이 271만 3,962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요게 잘 지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카톡으로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받은 문자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MRI 치료비는 380, 좀 늦은 지연이자까지 요만큼이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료는 42,214원, 통원비는 제대로 지급이 돼서 요거 별도로 제가 체크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질병 입원 실손 의료비가 244만 4,360원이 나왔죠. 제가 아까 계산한 금액은 얼마였냐면 271만 3,962원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거는 244만 4,360원이 지급됐죠. 그러면 이 차액이 약 27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급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손해사정사랑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지급을 못 받는 건지 그리고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아직 병원을 가서 추가 서류 소견서를 받아와서 제출을 해야 돼서 나중에 별도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그건 나중에 제가 추가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실게요. 비급여 항목에서 283만 5,840원에서 주사료랑 MRI 빼면은 223만 3,640원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빠지는 항목이 있을까요? 팔걸이 10,000원 제외되셨고요. 네. 사지혈관 도플러 검사 그 상병무관으로 제외되셨고요. 네. 16만 그게 원. 16만 원? 네. 그리고 혈액 점도 검사 45,000원. 그런 거는 왜 빠진 걸까요? 플래너님 가지고 계신 질환이랑 무관하신 거라 손목이랑 혈액 네. 점도랑은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수술할 때 필요한 검사라도 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거는 제가 이거 의사님한테 소견서 첨부할까요?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소견서 첨부해야 될 항목이 뭐뭐 있죠? 그 혈액 점도 검사랑 아밀로이드 A 검사, 혈액 점도 검사랑 아밀로이드 A 검사, A 검사랑 58,000원이요. 아밀로이드 A 검사랑 허혈성 변형 알부민 검사랑 65,000원. 네. 팔걸이는 안 되시고 사지혈관 도플러 검사 이것도 넣어주시면 되실 거예요. 16만 원이요. 아, 네네. 2B484요. 네네. 그리고 네네. 또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제외되시고 팔걸이 제외되신 거. 그러면 제가 그 10,000원이랑 8,000원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견서 첨부하는 거 제외하고. 그럼 10,000원만 제외되시죠. 만약에 소견서가 들어왔는데 나갈 수 있다고 하면 10,000원만 제외가 되시는 거예요. 10,000원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이거랑 그러면 그거 소견서 다시 첨부하면은 다시 지급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소견서 받아보고 보상 가능한지 검토해드릴 수 있어요. 넣어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소견서가 들어오면 추가 검토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왜 안내를 안 하는 걸까요? 소견서로 대체가 가능한 질환이 있으신지 없는지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네. 소견서를 보내드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건강보험에서 이제 이렇게 수술비,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이종수술비, 그 다음에 71대 질병수술비에서 관절염에 해당되는 수술비 330만원, 이렇게 별도로 지급이 됐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안 나왔네. 제가 나중에 문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대로 잘 지급이 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팔목이 좀 아파서 혹시나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2024년도 8월 달에 건강보험을 하나 더 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술을 할 것 같다라고 되시면 물론 수술 날짜도 계획을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새로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영상 올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1호종 수술비 50만원, 그 다음에 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10만원씩 입원비가 지급이 돼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보험금 지급된 내용을 보면 2월 13일 날 2종 수술비 50만원만 지급이 됐죠.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급이 안 됐는지 제가 심사자랑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심사팀인데요. 네. 맞으시죠? 네. 네, 고객님 지금네요. 문의 주셔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제가 그 손목 수술에서 수술비는 2종 수술비가 지급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급이 안 돼서요.
그거는 세부 내역서 같이 서류 구비하셔가지고 접수해 주셔야지 심사 가능하시고요. 네네. 이번 기간만 나와 있으셔서 네. 저희가 이게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 사용하신 일수로 나가시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산정 일수를 진료비 세부 내역서상으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서류 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진단서 갖고 계신 거나 해서 같이 넣어주셔야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네네. 네, 실제로 산정된 통합 서비스 산정 일수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지급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접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팩스 번호는 보험금 청구용 팩스 번호는 콜센터에 문의 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2월 20일 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비를 추가로 20만 원을 더 지급을 받았죠. 실제로는 3일을 입원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날 입원한 거는 간호조무사 도움이 필요 없어서 그날은 지급이 안 됐고 수술 당일하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의 비용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금이 지급이 됐네, 입금이 됐어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될 보험금이 제대로 다 지급이 됐나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지금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내 보험을 담당해 주시는 담당 설계사가 있잖아요. 담당 설계사를 언제 쓰냐? 요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험금 받았는데 잘 지급이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본인이 가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받으신 내용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심사 담당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내가 수술비랑 이런 것들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지급이 안 됐을까요? 라고 꼭 확인을 해보시고 지급 받으시려면 추가 서류가 있으시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그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놓치는 보험금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실 때 본인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자는 고객님들한테 바로 가고 담당 설계사한테는 자세한 내용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본인이 받은 문자를 담당 설계사한테 전송을 하셔서 꼭 체크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보험료 낸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내 돈은 알뜰히 챙기실 수 있도록 해보실 거를 꼭 추천드릴게요.